이제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에 대해서 좀 살펴볼 차례입니다. 지난 시즌에 8승 9패 기록하면서 지구 2위를 차지했지만 플레이오프 진출까지는 어려움이 있었던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였고, 지미 가로폴로 선수를 지난 시즌에 이제 영입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플레이오프 복귀를 좀 노렸었던 레이더스였는데 결국 이제 계획대로 풀리진 않았습니다. 조시 맥데니얼스 감독이 이제 가로폴로로 시즌을 출발을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가로폴로를 벤치에 앉히고 이 에이단 오코넬을 주전 쿼터백으로 내세우는 그런 정말 극약 처방까지 좀 내렸었는데 결국 이제 8경기에서 3승 5패를 기록을 하고 이제 중간에 경질이 됐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레이더스 감독 재임 기간 동안 9승 16패 정말 처참한 기록을 남기면서 이제 그 팀에서 물러나야만 했던 이제 조시 맥데니얼스 감독이었고, 시즌 종료 후에 이제 선수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다 그래요. 이제 그 자료에 따르면 감독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에 대한 질문, 그리고 라커룸에서 감독과의 소통이 잘 됐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조시 맥데니얼스가 최하점을 받았다 그래요. 성적이 좋지 않았던 뭐 팀의 감독이 이런 지표 뭐 설문조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어려운 일이죠. 예, 근데 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하점을 받는 건 또 다른 문제다. 예, 그래서 어 지난 시즌에 이제 레이더스의 실패가 뭐 조시 맥데니얼스만의 책임이냐 하면은 그거는 물론 아니겠죠. 예, 음, 그렇지만 맥데니얼스도 결국에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예, 음, 팀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이제 매니저의 관점에서도 예, 그렇게 좋은 평가를 지금 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 2009, 2010 덴버 감독 시절까지 포함하면 지금 감독으로서의 승률이 지금 40%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그 LCK 판에도 이제 사면은 안 된다라는 이제 말이 음, 유행으로 있는데 음, 세 번째 기회를 받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예. 음. 뭐 어떤 팀에서라도. 예, 그래서 뭐 이후에 뭐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라던가 이런 이제 코치로서의 커리어는 뭐 이어갈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NFL 감독으로서의 맥데니어스를 앞으로 보기는 예, 꽤나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사실 이제 그 조시 맥데니얼스가 좀 과대평가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최근에 좀 많이 하는 게, 물론 이제 성적도 성적입니다만 그동안 이제 맥데니얼스가 있었던 환경을 생각을 해보면 어, 이게 그 빌 벨리책 영감님 밑에서 본인이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아도 되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본인의 커리어를 이어왔고, 그리고 그 같이 함께했던 쿼터백이 톰 브레이디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예전에 어디서 저 그런 걸 봤던 기억이 나는데, 맥데니얼스가 그 작전 지시를 했을 때 톰 브레이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제 본인이 이제 오디블을 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플레이를 했었다라는 그런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맥데니얼스의 어떤 잘못된 선택을 톰 브레이디 선에서 끊고 본인이 이제 음. 해결했을 가능성이 꽤 있잖아요. 뭐 제가 얼마나 그 비중이 높은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맥데니얼스가 잘 해왔던 것만 부각이 되었을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감독 자리에 가서 본인이 이제 그 목소리도 내야 되고, 예전 같으면 이제 하지 않아도 됐을 쓴소리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했던 걸 새로 하면 사실은 좀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을 수도 있고, 뭐 약간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쓴소리를 계속해서 하던 사람은 사실은 한 번만 안 해도 사람들이 왜 안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항상 안 하던 사람이 쓴소리를 한 번 하면 왜 연병 떨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인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역할들을 한 번도 맡아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또 감독으로서 있는 동안에 이제 선수들에게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 어색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게 효율적이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독으로서는 사실은 이제 본인이 잘하는 것만 할 수 없었던 뭐 그런 요인이 좀 실패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고, 글쎄요,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이 감독
감독직은 당연히 좀 어렵겠지만 저는 코칭 스태프로도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벨리책 감독님이 감독으로 다시 어딘가 가지 않는 이상에는 당장에는 이제 그 어디 팀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이런 쪽으로 좀 가기는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빌 벨리책 감독이 패트리어츠 감독직을 유지를 했다면, 네, 패트리어츠로 복귀를 할 것이다라는 루머가 돌기도 했었어요. 네, 그런데 벨리책 감독도 적어도 올해는 일단 NFL 감독직을 지금 맡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맥데니얼스도 지금까지는 이제 휴식을 취하는 네, 그런 형태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지난 시즌에 이제 맥데니얼스가 경질된 이후에 그 남은 후반기에 이제 레이더스를 이끌면서 꽤나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던 이 안토니오 피어스 감독 대행을 정식 감독으로 선임을 했어요. 글쎄요, 뭐 레이더스의 어떤 보드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몇 년 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 이제 존 그루덴이 어떤 뭔가 스캔들? 약간 이제 오프필드 이슈로 이제 팀을 급하게 나가게 되면서 리치 비사치아라는 인물이 이제 감독 대행을 맡았었는데 비사치아가 사실 굉장히 뭐 선수단의 지지도 많이 받았고 네, 실제로 성적도 내면서 팀을 플레이오프까지 이끌었었단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사치아를 정식 감독으로 선임하지 않고 맥데니얼스로 이제 교체를 했다가 사실 2년 정도 또 이제 시간을 버린 레이더스였는데 그때 뭐 경험, 뭐 실패를 좀 교훈으로 삼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래도 감독 대행으로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던 안토니오 피어스를 예, 정식 감독으로 예, 선임을 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했어요. 네. 이게 뭐 똑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하지 않는 것이 사실 좋은 부분이죠. 네, 그런 부분은 좀 높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안토니 피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워싱턴 그리고 이제 뉴욕 자이언츠에서 뛰었던 미들라인 매커였습니다. 언드래프트 루키로 이제 NFL에 들어와서 프로 생활을 시작을 했었는데 2006년에 이제 프로볼에 선정이 됐고 그리고 2007 시즌에 그 슈퍼볼 우승을 할 때에도 모든 플레이오프 경기를 선발로 출장하면서 또 우승에 기여하기도 했었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은퇴한 후에는 꽤 긴 기간 좀 휴식기를 가졌던 것 같아요. 예, 뭔가 본격적인 뭐 제2의 커리어를 시작하는 데 이제 약간 시간이 걸렸고 2014년부터 이제 고등학교 풋볼팀의 감독으로 이제 자신의 코칭 커리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음, 그래서 이후에 뭐 애리조나 스테이트 대학을 거쳐서 2022년부터 이제 프로 무대로 들어와서 이 레이더스에서 라인베커 코치를 하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뭐 지난 시즌에 맥데니얼스가 나가면서 좀 급하게 이제 감독 대행으로 선임이 됐던 인물인데 어쨌든 시즌 도중에 뭐 주전 쿼터백도 바뀌고 뭐 감독도 바뀐다는 거는 사실은 이런 팀 스포츠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분위기가 어수선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팀 분위기를 잘 수습을 하면서 자신이 이제 맡았던 9경기에서 5승이나 거두는 뭐 나름 선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음. 과정에서 좀 인상적인 승리들이 몇 개 있었어요. 일단은 뭐 가장 어려울 수 있는 데뷔전에서 물론 뭐 상대가 자이언츠기는 했습니다만 예, 바로 1승을 이제 거뒀고 뭐 지구 라이벌 차저스와의 경기에서는 이제 무려 63득점을 하는 네, 그런 또 기염을 토하기도 했었고 뭐 이제 최종적으로 그 슈퍼볼 우승팀이었던 네, 그리고 지금 리그에서 가장 뭐 많은 팀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이 칩스와의 원정 경기에서도 또 승리를 거두는 이제 그런 쾌거를 뭐 거둔 적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뭐 9경기 5승이라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예, 그 내용적으로도 예, 꽤나 의미 있는 승리들을 많이 거뒀기 때문에 예, 레이더스의 수뇌부에게 좀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데리카와 많은 시간을 보내진 않았습니다만 데리카도 이 안토니오 피어스에 대한 칭찬을 최근 인터뷰에서 굉장히 좀 아끼지 않을 정도로 안토니오 피어스가 모든 사람들에게 좀 좋은 인상을 줬구나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이제 선수단에게 굉장히 좀 큰 지지도 받고 있다 그래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조시 맥데니얼스 감독 재임기보다는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게 만든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리카 같은 경우는 사실 1년만 뭐 같이 생활을 했기는 했겠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지금 이제 팀을 떠난 선수잖아요. 예, 그래서 굳이 레이더스와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토니오 피어스에 대해서 이제 좋은 레퍼런스를 남겼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피어스가 얼마나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좀 증명하는 사례가 아닌가 싶고 일단 이제 선수단의 변화로 좀 넘어가 보면 쿼터백 쪽에 좀 변화가 있었어요. 예, 음. 사실 지난 시즌 이제 콜츠에서 그 앤서니 리차드슨의 부상 공백을 잘 메우면서 뭐 나름 좋은 평가를 받았었던 이 가드너 민슈와 2년 2,500만 달러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이게 좀 애매하죠. 2년 2,500만 달러? 그다음에 이제 가드너 민슈라는 이제 선수의 커리어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이게 백업이라고 하기엔 좀 비싼데 주전 쿼터백을 데려온 건가 싶기에는 또 좀 음. 애매하고 예. 그래서 이 가드너 민슈와 에이단 오코넬이 어떤 뭐 경쟁을 할까? 예, 누가 주전 자리를 차지할까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이제 답을 내리긴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예, 근데 음. 이제 시즌이 임박하면서 결국에는 뭐 안토니오 피어스 감독도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고 일단은 이 가드너 민슈를 개막전 주전으로 낙점을 했습니다. 뜨거울 때 가장 뜨거운 남자 제이미스 윈스턴만큼 이제 뜨거울 때 뜨겁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그 뜨거울 때는 또 자신도 굉장히 좀 뜨겁다라는 걸 보여줬었던 가드너 민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기도 한데 아직까지 NFL에서 본인의 이제 꽃을 화려하게 피우진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중간중간 본인이 이제 번뜩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이 그리고 이제 프리시즌 트레이닝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가든 민슈가 주전으로 낙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그 가드너 민슈가 뛰었던 팀들 뭐 제규어스 그리고 콜츠 이런 팀들의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는 이제 가드너 민슈도 사실은 본인이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걸 아마 잘 알고 있겠죠. 네, 그 전에는 사실 실드 칠 것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거든요. 민슈 본인의 어떤 잘못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어, 팀 멤버들이 좀 못 받쳐주니까 라는 이제 그런 핑계가 항상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정말 그 리그 탑급 리시버 중 하나인 다반테 애덤스와 뛴다는 거는 또 가드너 민슈에게는 굉장히 좀 큰 무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그 가드 민슈에게 문제가 됐던 부분 중 하나가 턴오버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줄일 수 있다면 올 시즌에 가드너 민슈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음. 글쎄요, 뭐 저는 지금의 레이더스의 전력이 뭐 이전에 제기어스나 콜츠에 비해서 뭐 그렇게 나아 보이지는 않기는 해요. 예, 물론 음, 근데 이제 다반테 아담스라는 확실한 뭔가 믿고 던질 수 있는 리시버가 있다는 점은 민슈에게는 이제 긍정적인 요소라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에이단 오코넬이라는 또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이 자리가 뭐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약간은 이제 불안한 주전 자리기는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동기부여 삼아서 예, 또 좋은 모습을 한번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보고 그 레이더스라는 팀의 어떤 로고라던가 뭐 팬들의 이미지 이런 것과 이 민슈의 터프함 뭐 아, 소수염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예, 그래서 레이더스의 프랜차이즈 쿼터백으로 좀 오랜 기간 뭐 활동을 할 수 있을지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러닝백은 이제 그 조시 제이콥스를 떠나보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제 팀의 주전 러닝백이었던 제이콥스를 붙잡지를 않았고 대신 이제 그 바이킹스에서 뛰었던 알렉산더 매티슨에게 1년 200만 달러 계약을 안겨주면서 영입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건 다운그레이드라고 봐야겠죠. 제가 음. 이제 보통은 뭐 업그레이드다, 업그레이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시즌 이 프리뷰를 통해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확실한 다운그레이드다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건 확실히 다운그레이드다라고 얘기를 해도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적, 뭐 팀 전체적으로는 꽤나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NFL이 이 러닝백에게 큰 돈을 쓰지 않는 이제 트렌드이고, 조시 제이콥스도 사실 지난 시즌의 폼이 약간 저하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제이콥스에게 뭔가 장기 계약, 그다음에 대형 계약을 안겨주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음, 그런 돈 문제를 차치하고 보면 그래서 조시 제이콥스가 있었던 시기와 지금의 이제 알렉산더 매티슨, 그다음에 이제 자미르 화이트가 뭐 약간 반반의 비중을 가져가는 이런 이제 형태와 비교를 해보면 역시나 이제 폭발력에 대한 좀 우려가 드는 것은 사실이죠. 문제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AFC 웨스트를 비교를 해보면 저스틴 허버트라던가 패트릭 마홈스라는 이제 S급 쿼터백들이 이제 언제든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이제 라이벌 팀들과 비교해서 민슈는 사실 뭐 최소 한 티어 뭐 그리고 이제 그 이상 사실 좀 떨어지는 쿼터백이라고 이제 냉정하게 본다면 음, 결국에는 이제 러닝백 쪽에서 이런 좀 위기의 순간, 뭐 꼭 필요한, 해결이 필요한 순간에 좀 클러치 플레이를 해주는 그런 러닝백의 존재가 그래도 필요한 것은 아닌가? 네, 이런 음,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가드너 민슈, 그 다음에 뭐 다반테 아담스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결국엔 마지막 순간에 누구에게 공을 맡길 것이냐라는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선뜻 대답하기가 좀 어렵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이드 리시버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일단 뭐 다반테 아담스 그리고 자코비 마이어스 그 트레 터커의 라인업은 올해도 이제 계속해서 유지가 될 예정입니다. 뭐 라인업은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이제 타이트엔드 쪽에 좀 이슈가 있죠. 지난 시즌 이제 2라운드 전체 35번으로 뽑았던 마이클 메이어가 있는데 올해 1라운드 전체 13번 픽으로 조지아 대학 출신의 타이트엔드 브록 바워스 선수를 이제 지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레이더스에게 가장 필요한 포지션은 오라인 그리고 좀 코너 이쪽이라는 이제 분석들이 좀 많았었는데 글쎄요 이제 1라운드에서 타이텐들을 뽑은 건 좀 의외였다라는 그런 좀 평가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톰 텔레스코 단장이 우리는 이제 남아있는 선수들 중에 가장 좋은 선수를 뽑았다. BPA 전략으로 뽑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이 선수를 사실 이제 좀 그렇게 쓸 수 있겠죠. 어, 그 캔자스시티 칩스가 트래비스 켈시를 타이트엔드라는 포지션에 두고 있지만 사실상 리시브로 쓰는 것처럼 이 브록 바우스를 그런 식으로 좀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사실 뭐 마이클 메이어가 뭐 아주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버스트라는 평가를 받을 뭐 정도의 활약은 절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이 타이텐드를 또 1라운드에 뽑을까라는 예상을 하셨던 분은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 긍정적으로 보면 이제 그만큼 이 브록 바워스의 어떤 재능이 이제 놓치기 어려울 정도로 놓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대단했다라고 일단은 뭐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음. 실제로는 뭐 탑 10 안에 충분히 뽑힐 수 있는 선수라는 뭐 예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레이더스가 높게 보고 이 브록 바워스를 좀 데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수는 뭐 190cm가 넘는 키임에도 불구하고 뭐 프로데이에서 4.53초의 아주 빠른 이제 40야드 대시 기록을 이제 찍었고 뭐 다른 타이트엔드들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뛰어난 스피드가 일단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뭐 야드 애프터 캐치도 좋고 뭐 넓은 시야라던가 뭐 볼 스킬도 이제 엘리트 레벨이다. 그리고 뭐 라우트 러닝 능력도 좋다. 이렇게 리시빙 옵션으로서 좀 갖춰야 할 여러 가지 특성들을 대부분 좀 잘 갖추고 있는 선수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 대학 시절에 이제 3년 동안 평균 900 야드가 넘는 스크리미지 야드를 계속해서 이제 기록을 해왔고, 뭐, 1년에 이제 한 10개 정도의 터치다운을 해냈어요. 그러니까, 뭐, 웬만한 와이드 리시버들이 찍을 만한 스탯들을 대학 무대에서 이미 찍고 온, 뭐, 타이트 엔드다. 그래서, 뭐, 다반테 아담스에 이어서 어쩌면 이제 넘버 2 리시빙 옵션으로 이제 활약을 해줄 수도 있는, 뭐, 그런 선수라는 생각이 들고, 음. 레이더스도 이 마이클 메이어와 이 브록 바우어스의 좀 동시 투입? 그래서 이제 12 퍼스넬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현지에서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라인 쪽으로 넘어가 보면 레프트 태클 콜튼 밀러 그리고 센터 안드레 제임스를 제외한 세 포지션이 모두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베어스에서 캡 스페이스 문제로 방출됐던 코디 화이트헤어 선수에게 1년 250만 달러를 안겨주고 영입을 했고 지난 시즌에 이제 레프트 가드로 뛰었었던 이제 딜런 파임 선수가 라이트 가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일단은 뭐 합리적인 행보로 좀 보이는데 라이트 태클 이제 앨럼노 선수가 자이언츠로 떠난 빈자리에 이렇다 할 영입이 없었던 부분이 이제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죠. 결국에는 앞서 이야기했던 브록 바우어스와 다 연결이 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음, 그래서 사실 이 레이더스의 13번 픽에서 탈리에스의 푸아가라는 이 오펜시브 태클, 예, 굉장한 유망주를 뽑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바우어스를 뽑았기 때문에 이 라이트 태클 자리가 좀 비게 됐죠. 예, 그리고 뭐 결국 FA 시장에서도 이렇다 할 영입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2022년 7라운드에 뽑은 이 테이어 먼포드 주니어라는 선수가 이 뎁스차트의 주전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 뭐 출전 경험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전 선수들이 부상을 입었을 때 뭐 레프트 태클로도 몇 경기 뛰고 라이트 태클로도 이제 몇 경기 뛰었고 이렇게 좀 그때그때 좀 로테이션 멤버 내지 이제 백업 멤버로 이제 주전들의 공백을 채웠던 이제 그런 자원이기는 한데 전체적인 뭐 기록이나 지표들이 인상적이진 않았고 그나마도 왼쪽에서 뛰었을 때가 조금이라도 성적이 더 좋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뭐 결국 라이트 태클로 일단 주전으로 뛰게 됐단 말이죠. 예, 그래서 자신에게 그렇게 익숙한 자리인지도 지금 잘 모르겠고 예, 이 음, 선수의 역량 자체가 뛰어난지도 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모로 좀 불안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먼포드 주니어가 시즌 초반에 좀 약점들을 노출을 한다면 상대 디펜시브 라인이 이 먼포드 쪽을 좀 집중 공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가드너 민슈가 사실 지난 시즌에 이제 콜츠의 아주 우수한 오펜시브 라인 뒤에서 좀 편안하게 경기를 했었다면 지금 레이더스는 안 그래도 그렇게 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오펜시브 라인인데 라이트 태클 쪽에 좀 구멍이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어, 계속 경계하면서 약간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만약에 이제 먼포드가 주전을 잡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올해 3라운드 뽑은 이제 DJ 글레이즈에게 또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쨌든 이제 이 라이트 태클 자리는 글쎄요. 레이더스에게는 조금 이제 어, 시한폭탄 같은 불안 요소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공격 쪽에서는 뭐 FA 영입이 이렇다 할 큰 영입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비 쪽에서는 조금 달랐어요. 오프 시즌의 가장 큰 뭐 소식이었다고 해야겠죠. 물론 뭐 가드너 민슈라는 이제 주전 쿼터백을 데려온 것이 뭐 팀 전체적으로는 더 영향력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어떤 계약 규모라던가 선수의 네임 밸류를 보면 역시나 이 디펜시브 태클 크리스티안 윌킨스와 4년 1억 1천만 달러의 계약을 맺은 것이 좀 더 우선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돌핀스 프리뷰 때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윌킨스가 이제 FA를 앞둔 시즌에 뭐 기존의 이제 런 디펜스뿐만 아니라 이 패스 러시에서도 눈을 뜬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몸값이 뭐 최고조에 올라온 상태였죠. 예, 음, 그리고 레이더스도 좀 이 맥스 크로스비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디펜시브 라인에 대한 좀 보강의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윌킨스를 좀 데려온 것 같아요. 예, 음, 그래서 맥스 크로스비와 크리스티안 윌킨스 이 두 선수가 지키는 디펜시브 라인은 뭐 리그 어디 내놔도 뭐 부끄럽지 않은 굉장히 좀 좋은 역량을 가지고 있고 상대에게 좀 공포감을 주는 디펜시브 라인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음. 그래서 레이더스의 전체 포지션 그룹을 통틀어 보더라도 좀 가장 뭐 뛰어난 그룹이라고 보이고 이 두 선수가 이제 팀 수비를 잘 이끌어줘야만 레이더스가 더 많은 공격 기회를 가지고 플레이오프에도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컨더리 쪽은 이제 좀 보강이 필요했었는데 눈에 띄는 이렇다 할 영입이 없었습니다. 뭐 지난 시즌에 패트리어스에서 방출됐었던 잭 존스가 이 레이더스 중간에 합류한 이후에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전 한 자리를 꿰차긴 했었는데
이 선수가 그 기억나시죠? 이제 공항에 이제 총기 들고 갔다가 이제 그 뭐 체포되고 막 이제 이런 이슈가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이 선수는 조금 뭐 불안 요소는 있다라고 이제 좀 얘기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커스 피터스를 지난 시즌 중간에 이제 방출을 하면서 생겼던 공백이 아직까지 좀 메워지지 않았거든요. 뭐 이 자리에 이제 뭐 여러 선수들이 좀 경쟁을 했었는데 일단은 이제 2년차 시즌을 맡게 되는 자코리안 베넷이라는 선수가 이제 주전을 맡을 것으로 이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지난 시즌 드래프트 4라운드에 뽑히면서 개막전 주전으로 이제 시즌을 시작을 했었는데 뭐 햄스트링 그리고 이제 어깨 부상도 있으면서 좀 쉽지 않은 루키 시즌을 보냈던 선수였는데 과연 이제 올해 이제 이 건강한 모습으로 풀타임을 치를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뭐 이 선수가 건강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뭐 리그 정상급의 어떤 퍼포먼스를 기대하기엔 좀 쉽지 않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세컨더리 쪽에는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더스의 이제 전체적인 뭐 총평을 마지막으로 해보자면 뭐 리시버 쪽에 다반테 아담스, 그다음에 이제 디펜시브 라인의 맥스 크로스비, 크리스티안 윌킨스 이렇게 각 포지션에서 리그를 대표할 만한 선수들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나머지 포지션에서의 어떤 뭐 선수들의 클래스 그런 것들이 지구 내 혹은 컨퍼런스 내 경쟁에서 그렇게 좀 앞서 있다고 보기는 좀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구 라이벌 칩스를 넘는 것은 좀 생각하기 어렵고 AFC에서 이제 와일드 카드를 따내는 쪽으로 한번 뭐 생각을 옮겨가 본다고 하더라도 7회 안에 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이제 선뜻 답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음, 결국에는 뭐 쿼터백의 어떤 클래스 문제도 있고 뭐 오펜시브 라인, 세컨더리 이런 쪽에서는 좀 명확하게 문제들이 지금 개선되거나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뭐 레이더스가 뭐 감독이 바뀐 거는 좀 굿 뉴스라고 보여지지만 그것이 음. 당장 플레이오프 진출로 이어질지는 다소 좀 부정적이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실적인 목표는 플레이오프 진출이라고 봐야겠죠. 저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 이제 가드너 민슈에 애정이 있는 사람으로서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은 그거죠. 제규어스에서 뛰었을 때도 그리고 이제 콜츠로 건너갔을 때도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이렇다 할 공격 옵션들이 사실은 좀 없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봤을 때 공격 옵션이 있는 가드너 민슈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그 부분이 레이더스가 포스시즌에 진출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뭐 이쪽에 갈림길을 좌우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